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헛발질. 네. 정의당은 지난 20일 당 공식 트위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은 사석에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정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정의당이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네, 정의당은 논란이 되자 오후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몸 대주는 대신에 병력 대주는으로 표현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설가 공지영 씨는 SNS에 자한당인 줄 알고 이런 말 쓰는 천한 것들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 정말 제정신이세요? 라고 저격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의가 없는 정의당, 정신도 없는 정의당이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을 감싸는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네, 바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몸대주는이라는 말만 보면 공지영 씨의 오독처럼 성적인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정의당이 미국의 무리수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지영 씨는 몸 대주는이라는 말에 그 어떤 오독이 있다는 말씀이냐, 애초에 오용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의당이나 이종걸 의원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얼굴, 그리고 수염의 정치학, 어떤 내용인가요? 모범생 이미지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이후로 수염도 기르고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황 대표의 달라진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곤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수염을 얼마 전 단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안 깎았는데 안 깎는 게 되게 더 낫네요. 문희상이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정말 도둑망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네, 스타일상으로는 메이크오버라고 불릴 만큼 완전히 바뀌었고 투사 이미지도 갖게 됐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은 그 수염을 길렀던 정치인이 황 대표 말고도 꽤 있지 않았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야인 신분으로 네팔과 부탄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등산복을 입고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백두대간 종주를 했었는데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즉 아름다운 양보를 받는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털복숭이가 된 채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중요할 때마다 수염을 길렀군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있겠죠? 혹시 조수빈 앵커는 럼버 섹슈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럼버 섹슈얼, 럼버가 나무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나무꾼과 메트로 섹슈얼의 합성어인데요. 투박한 남성미를 강조하는 패션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무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에게는 남성미를 강조하고 좀 고뇌에 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 여권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사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한 팀장급 핵심 당직자는요.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면서 SNS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의 황 대표가 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처음에 황 대표가 삭발을 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패러디물이 쏟아질 정도로 투사 이미지가 화제가 됐던 건 분명해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신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의 묘수, 지금 선거법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묘수는 비례한국당입니다. 만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지역구도 챙기고 비례대표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면 된다는 건데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헌적인 제도를 야합을 통해서 밀어놓고 이걸 받아라? 독이든 사과를 내놓고 너 먹어라? 네, 한마디로 민주당을 향해서 비례한국당 보기 싫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지 말라고 네.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도 없고 네. 정의당이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묘수 할 말을 잃는다며 민주당에게도 묻는다. 비례한국당 겁나나? 민주당마저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비례한국당을 만약에 만들어요? 그럼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한국당 찍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선관위에 따르면요. 네.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세부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모든 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묘수를 꺼내든 만큼 통과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여왕이었습니다.